안녕하세요. 닥터라이블리 성형외과 전문의 서현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쌍꺼풀 수술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가성 안구마수가 있던 사람에게서는 실제로 눈이 커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 크기에 영향은 없어도 눈이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요약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만 하더라도 이름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몰법, 자연유착법, 부분절개법, 절개법, 상안검 성형, 눈두덩 지방 제거술 등등이 있고, 매몰법만 하더라도 뚫는 구멍 개수에 따라서 4홀 매몰, 6홀 매몰, 9홀 매몰, 심지어는 10개 넘는 방법도 있고, 매듭 수에 따라서도 단매듭, 다매듭 방식이 있고, 실 개수에 따라서도 단속 매몰, 연속 매몰 방식 등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죠. 이렇게 많은 이름,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수술법마다 어떤 케이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란 수술 방법과 상관없이 눈 뜨는 근육의 끝을 피부에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뜰 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 방법이 이름 붙이기에 따라 수없이 많지만 결국에는 크게 비절개와 절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절개 쌍꺼풀은 흔히 매몰 쌍꺼풀이라고도 하는데, 쌍꺼풀을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 실을 피부와 이 안쪽에 있는 결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뜨는 근육의 끝과 피부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몰 쌍꺼풀 수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매몰 쌍꺼풀 수술과 같지만 풀리지 않기 위한 조작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쌍꺼풀이란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의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 연결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둘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건판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직들을 제거하고 유착되는 것을 더 넓혀서 풀림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일반인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의외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위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실의 매듭 개수에 따라서 단매듭, 다매듭, 실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서 단속, 연속, 그리고 구멍 개수에 따라서 4홀, 6홀, 9홀, 12홀 등으로 나뉩니다. 지금 예로 든 것만 하더라도 곱하기 하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구멍 개수 같은 경우는 의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더 다양한 개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 몇 개의 구멍을 만들어 풀리지 않는 매몰 수술이라고 마케팅하는 병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무작정 많다고 풀리지 않는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도 비절개 방식의 수술법으로는 절개 쌍꺼풀 수술처럼 수술자가 눈 뜨는 근육을 직접 확인하면서 쌍꺼풀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정도로 풀리는 것이 걱정될 만한 눈이라면 차라리 절개 쌍꺼풀을 해서 눈 뜨는 근육을 직접 확인하고 피부에 연결을 하는 견고한 방식의 쌍꺼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 많은 구멍을 내면 흉터 면에서도 절개 쌍꺼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절개 쌍꺼풀은 수술자에 따라서 방식이 꽤나 다양하긴 한데, 좀 단순화하자면 두 가지 정도 방식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몰과 같은 방식으로 수술하되 쌍꺼풀의 유착을 방해하는 안아지방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 둘째는 절개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절개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눈꺼풀에 일부 절개를 가해서 눈 뜨는 근육의 끝을 찾아 피부에 연결해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보시다시피 매몰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절개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의 경우 한 눈에서도 일부분은 쌍꺼풀이 깊고 절개 부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비절개 부위 같은 경우는 일부분에 또 쌍꺼풀이 또 얕게 생기는 불균이란 쌍꺼풀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절개 쌍꺼풀에 비해서는 풀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점만 존재하는 수술이란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어떤 눈은 비절개 쌍꺼풀이 적절하고 어떤 눈에는 절개 쌍꺼풀이 적절하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절개 쌍꺼풀을 해한 적응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쌍꺼풀 저항감이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저항감이 크다는 것은 똑같이 쌍꺼풀을 해도 잘 풀릴 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눈은 오른쪽 눈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껍고 안아지방이 많고 피부 처짐이 있고 눈
눈뜨는 힘이 약하고 안구가 좀 들어가 있는 함몰된 눈이고 몽고 주름이 심합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모든 조건이 쌍꺼풀이 풀리기 쉬운 조건들입니다. 사진만으로 완벽하게 진찰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왼쪽 눈을 오른쪽 눈과 같은 방식으로 수술했을 때 왼쪽 눈은 쌍꺼풀이 풀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엔 조금 더 깊고 강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절개 쌍꺼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두 케이스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쌍꺼풀 저항감이 큰 조건만 갖추고 있거나 반대로 쌍꺼풀 저항감이 작은 조건만 갖추고 있거나 하지만은 않죠. 이를테면 어떤 분은 피부는 두껍지만 눈뜨는 힘은 좋고 안구는 좀 돌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사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결심하고 상담을 다녔는데 같은 내 눈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마다 다른 수술법을 권유하는 경험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간적인 조건을 가진 눈인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쌍꺼풀 저항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산적 꽂이인데요. 이쑤시개도 괜찮고요. 이러한 픽을 이용해서 눈꺼풀의 적절한 높이의 라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때 모양이 괜찮고 이쑤시개를 뗀 이후에도 한 2-3초 정도 쌍꺼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높이, 적절한 깊이로 눌렀을 때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시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쌍꺼풀 저항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경우에 비절개 쌍꺼풀이 적절한지, 절개 쌍꺼풀이 적절한지,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왜 병원에 따라서 권유한 수술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예쁜 눈 만드는 닥터 라이블리 성형외과 전문의 서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